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18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경주포커스가 인터뷰로 오기현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남들 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여러 번 연임을 지금 하고 계셔서 이번이 네 번째 연임이라고. 저는 사실은 보통 뭐 이렇게 연임을 하시고 하면 뭐 임명장도 주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사실은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경주신문에만 보도를 보고 아차 그렇구시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인터뷰 요청을 해서 그동안에 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뭐 마이케이 페스티벌인가요, 여러 가지 공연도 많고 하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대표님 저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이게 뭐 2019년 3월 달에 제 3대 대표이사로 오셨을 때 제가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데 그때 인터뷰 그때 기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벌써 6번째, 네 번째 연임이시니까 우리 독자분들한테 인사 겸 소감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새삼 아까 그 화면을 보니까 예. 참 시간이 빨리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제가 경주문화재단 대표를 한 지 만 6년 지나고 7년째거든요. 예. 뭐 사실 개인적으로 운이 좋다는 생각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아니고 경주문화재단이 지향하는 그 경주의 그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저희 경주문화재단 식구들이 같이 공감을 해줬기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도 있겠지만 또 대표님하고 호흡 맞춘 직원들의 공도 크지 않을까요? 직원들의 공이 크죠. 저희 지금 경주문화재단 직원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19명이었거든요.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예. 그동안 사업도 많이 늘었고 사업이 인원수가 증가하는 수보다 사업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좀 과중하고 제가 어저께 경주시 그 행정사무감사 예.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그때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그 대형 공연들이 네. 한 25회 정도 되고요. 그 25회는 이제 전성 매진되는 공연들입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하는 공연들이 69회였습니다. 예. 축제 빼고 그 축제에 있는 큰 공연들까지 하면 1년에 한 130회 정도 저희가 공연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다른 도시 경상도뿐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다른 도시들하고도 비교를 해보면은 사업이 전체 인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예. 물론 시민들 협조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뭐 그런 일도 뭐 그렇게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같이 그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 희생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공연도 많고 그렇다는 건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실제 이제 공연을 진행을 하고 만드시는 분들은 엄청 고생이 심하겠습니다. 고향이시긴 해도 어쨌든 지금 6년째, 7년째 지금 타향살입니다. 그죠?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면. 아니, 집 나와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집이 있죠. 제가 이제 지금 사실은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뭐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네요. 우리 시 출연기관 뭐 여러 재단 이렇게 중에 사실은 연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또 이만큼 네 번째 연임까지 하신 것은 매우 좀 드문 경우라고 보는데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그 신임을 받은 비결 스스로 생각하시기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잘못된 이유를 찾으라면 많은데 예. 잘된 이유를 찾으라면 사실 별로 참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영평가를 뭐 이제
그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엄격하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경영평가를 이제 5년 동안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또 그 사이에 그 경주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우리 왜 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큰 사업들이 예. 교체가 안 되지 않았을까? 뭐 그저 운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이 많았다는 소리기도 하고. 근데 5년 연속 경영평가 최고 등급을 받으셨다고요. 예. 이것도 뭐 그 아무나 그렇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경영평가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제가 뭐 그렇게 비중을 높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영평가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출자 출연기관, 정부기관들이 다 받고 있는데 그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가 명확하고요. 통제 목적도 있지만은 그 평가를 통해서 자극도 주고 또 스스로 발전 방향을 좀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채찍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특별히 이제 저희 식구들끼리 내부 직원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는 어떤 데 방점을 둘 것인가 네.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적은 인원 가지고 업무량이 좀 많으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은 자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자로서 예. 대표로서 그 간섭을 최소화하겠다. 음. 대신에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자. 예. 저희들이 이제 기획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하고 진행할 때 제가 거의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선언도 했습니다. 간섭을 하지 않겠다. 최종적으로 책임은 본인들 다 져야 된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공연이 100회에서 130회 정도 하면은 예. 일일이 그걸 제가 다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예. 본인의 역량이나 본인의 그 능력, 노력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강조를 항상 했고 그리고 또 신뢰, 네. 조직에 대한 신뢰, 직원들의 신뢰를 서로 뭐 저도 직원들한테 갔지만은 직원들도 저한테 갖도록 하고 서로 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 오니까 저희가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었는데 5년 동안 이직한 직원이 7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직을 했죠. 예, 그 예. 이유를 보니까 이제 처음 문제였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이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먼저 설립된 조직입니다. 문화재단 중에서. 문화재단 중에는. 예. 근데 지금은 그 경주문화재단이 설립된 때는 전국에 그 문화재단이 아마 20개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30, 40개로 늘어났거든요. 아. 경상북도에도 거의 모든 시군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했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처우를 좋게 해서 직원들을 스카우트해 가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처우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 해서 경주시하고 장시간 협의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무조건 올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 규정들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들 대표적인 것이 총액 임금제입니다. 예. 경영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총액 임금제라는 것은 임금 안에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그게 상당히 좀 선진적인 합리적인 경영 기법이라고도 평가가 됐는데 지금은 노동자의 이제 권익을 해야 한다 해서 대법원에서도 그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 그래서 빨리 그걸 바꿉시다 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사실 저희 이제 문화재단이 그 자율성을 갖고 있긴 하더라도
인사와 예산 문제는 경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음. 그래서 경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걸 이제 없애버렸죠. 없애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처우가 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최근에 이직률이 좀 줄어들었나요? 제가 오고 난 이후에 6년 동안 이직은 한 명, 초기에는 이제 좀 있었고. 예, 그때 한 일곱 명이 명. 나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5년 동안 7명이 나갔고요. 야, 예. 한 명이 나갔는데 이제 그것도 정말 그 불가피하게 결혼해서 가족으로. 예,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그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우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 조직을 만들 때 아무래도 이제 그 공무원 조직들이 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직제 개편, 직제를 그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으면은 예술 문화 공연이 주 업무였는데 예술 감독들, 무대 감독이나 조명 감독이나 음향 감독들을 공무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이 쌓이면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신분이 불안하고 급여도 예. 적고. 아무래도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같은 기관들은 이런 그 특수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필수 인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30명이 있는데 다 정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올라가고 신뢰감도 올라가고 또 전문성도 제고되고 뭐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뭐 지난번에 이제 경신문 인터뷰에서 봤던 경영의 기본이 자율과 신뢰다. 뭐 직원들에게는 자유를 최대한 주시는 것이고 또 상호 신뢰는 뭐 상호 신뢰일 텐데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뭐 제가 좀 오버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고안에서의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한편으로 잘못 들으면 좀 더 이렇게 좀 창의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보다 철밥통이 된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향성들도 그런 부분의 우려도 되지요. 되는데 적어도 이제 가장 제일 큰 문제가 이직에 대한 그 잦은 변동성들을 줄이고 조직에 대한 그 변동성을 없애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쌓으려면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예, 그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란 것은 일단 자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외부 감사 기능은 행정사무감사 시의회 이외에 별도의 어떤 감사 기능이나 감사 시의회 감사는 매년 받고요. 그래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예,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예. 또 지자체로부터 감사를 정기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담당 부서에서.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에서 매년 그 회계사, 회계감사 의뢰해서 또 받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그 자율, 신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서 결국 자율이란 게 우리 대표님 오랫동안 방송국에서 우리 경주문화재단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방송국 PD로서 정연을 하셨잖아요. 네. 그 경험이 좀 경영 철학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PD들은 무엇보다 자율성, 책임성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 좀 등록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어떠신가요? 방송국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사실 방송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방송 제작 PD를 했거든요. 예. PD들은 자율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책임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철저히 실력주의입니다. 아무리 선배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나 시청률이 낮으면은 한직으로 가고 또 비중 낮은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신입 사원이어도 잘하면은 좋은 프로그램 맡고 또 하는 말로 예산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경험이 뭐 어느 정도 바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또 와서 강조한 것은 사실 경험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실패를 부른다. 제가 새로운 직장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전통을 존중을 하고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배가 되도록 전문성 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자신이 걸어온 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적 경험일 뿐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그 이런 기관장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자신의 그 경험이나 경력을 지나치게 좀 지나치게 그 강조를 하는 경우를 보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저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쭉 뭐 성공적인 경영 이런 거에 대한 평가로 일단 그렇게 외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그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해서 올해 지난번에 물론 이제 그 음향 시스템 문제로 해이즈 공연 취소가 있고 우리 재단에서 취소 사과문도 올리고 환불도 하고 오늘 또 보니까 또 그때 왔던 분들을 전원 초대해서 예매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7월 10일 뭐 그 다시 공연한다 이런 확정 소식도 들어오고 하던데 그 하나는 이제 끝이 났고요. 그 포함해서 에이펙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예. 먼저 그 지난번에 그 헤이즈 공연으로 여러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좀 더 그 사고 대비해서 면밀한 준비를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고 좀 그 우리 경주에 찾아오신 그 관객들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취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사실 그 공연은 저희가 한류종합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한류종합 축제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였습니다. 서울에서도 하고 지방 도시에서 세 군데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했는데 저희가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욕차게했고 뭐 다양한 그 행사를 했습니다. 한류 공연도 했고 그다음에 K 뷰티, 뷰티 관련 그 부스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은 K 푸드라고 했는데 경주가 우리 한우 전국에서 한류 사육도수가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한우 고기도 좀 시식하고 또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경주 예술전당 부근에 축제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공연을 이제 실내 공연을 8개, 또 야외 공연을 한 큰 거 4개에서 12개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첫날 공연 4번째 헤이즈 공연이었는데 음향 장비가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하고 사실은 서둘러 취소를 못한 것이 마지막까지 이걸 한번 살려보려고 우리가 컴퓨터를 만지다 보면 다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회복되지 않을까, 부싱되지 않을까 막 했는데 마지막까지 공연 시간이 지나도 이걸 못했습니다. 못해서 공연 시간 지나고 한 20분 후에 사실 공지를 했죠. 뭐 여러분들은 그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런 큰 이제 일이 불상사가 처음이어서 빨리 대응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날 표를 구입해 오신 분들한테 다 환불을 해드리고 환불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재공연을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그 자리 그대로 무료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연 장비도 다 교환했죠. 사실은 그날 아시겠지만 이런 장비들을 갑자기 이 수소문에서 재설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달 공연이 있어서 밤중에 저희가 장비를 서둘러 찾아서 다음 날 공연 차질 없도록 했는데 이제 공연이 이렇게 기계라는 것이 우리 경주 예술의 전당에 있는 기계가 있고 외부 반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호환이 되도록 맞추는 게 사실을 정확히 맞추기가 간단치 않고 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은 그 다음 공연은 저희가 무리 없이 진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행사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예, 가지 예. 좀 준비된 행사들이 있는 예, 것 그 같고. 조금 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예. 제가 요 옆에 띄워놓은 게 이제 오늘 그 문화재단에서 나온 것인데 7월 12일 날 맨 화랑홀에서 공연을 하고 그때 예매하셨던 분들에게는 전원 그 자리 같은 자리로 초대권을 예. 발송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날 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차비서강에서 이리 오셨던 분들을 위한 공연이기 때문에 별도의 티켓팅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발매하는 것은. 예,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한번 예, 예. 그날 만석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요즘은 그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 그 섭외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여담인데 저는 사실 그날 해저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지.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 매니아층들 굉장히 듣고 예, 제 친구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걸 그- 몰랐나 그래요. 그 음악성도 상당히 좋고 예,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관객들에 대한 신뢰 회복만큼 헤이즈 당사자에 대한 신뢰 회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공연하려면 다음에 또 예. 예, 그래서 관객들에 대한 그 대응과 동시에 헤이즈에 대한 그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헤이즈도 지금 그 신뢰를 회복을 했고 일정을 서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일정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빨리 하자. 우리 요구하니까 거기서도 가능한 빨리 해주겠다. 해서 7월 12일 날. 한 달 조금 지나서 한 예, 예. 근데 거기에 뭐 준비도 하고 다른 공연 일정 조정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헤이즈가 예, 예. 굉장히 고맙게 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습니다. 예, 그 점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 그날 오셨던 그 팬들도, 저희가 이 진행한 절차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호응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이펙 관련해서 예, 예. 행사가 이번 그 행사 외에도 뭐 큰 게 뭐 한 두 건 있습니다. 하나는 체코 챔버 체코 챔버 오케스트라 예, 7월 달에 예, 공연인데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원래 예. 명칭이 그런데 챔버는 규모가 조금 작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체코 필하모니 초청 공연을 요구를 하니까 벌써 스케줄이 몇 년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필하모니 전체가 단원이 한 80명, 90명 될 겁니다. 다 오기는 불가능하고 그중에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라도 오겠다 해서 이제 많은 숫자인데. 예, 시간을 챔버 치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 40명 그렇죠. 정도인데 7, 8월이 휴가철입니다. 아. 휴가를 포기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런티를 많이 주나요? 개런티는 뭐 정해준 대로 예. 줍니다. 예, 기꺼이 오겠다고 해서 예, 저희가 7월 20일 날 예. 예술전당 활용원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건 뭐 예매율 굉장히 높죠. 티켓. 되게 티켓 오픈하면은 5분이 안 걸리고 다 그러니까요. 솔드아웃 됩니다. 예. 예. 대단한. 그리고 저희가 안 해본 일인데 일종의 인문학 포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9월 달에 그 국제 경주 역사문화 포럼 예. 근데 저희 홈페이지를 지금 찾아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좀 독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예, 저런 내용입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원래 에이펙 주제가 지속 가능한 내일로 가는 위대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저희는 천년의 길 위에서 별을 바라보다 하는 예, 제목을 예. 정했습니다. 예. 천년 하면 신라 천년이고 또 앞으로 미래 천년 예.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별을 바라본다. 예를 들어서 북극성 그러면 변하지 않는 가치, 위치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라 천년의 어떤 바탕 위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와 미래를 한번 찾아보자.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9월 중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인데 주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연사들이 중요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근데 연사들의 스케줄도 중요하지만은 연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주제를 하십시오. 할 수는 없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어떤 그 아이템들에 예.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지금 어떤 연사가 확정되어 있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접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기간이 보니까 무려 일단 예정하기로 3일로 잡아놓으셨고 예, 예. 이게 이제 에이펙의 이게 주최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에이펙의 이렇게 메인 행사 중에 하나로 예. 부대 행사 중에 예, 하나로. 하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3월입니다. 3월에 그 유발 하라리, 예, 예.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예. 유발 하라리를 초청을 해서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전초전으로 사전 강연을 한번 진행을 했고요. 예.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표는 소설가 한강, 국내에서는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 리베카 솔리치란 그 역사학자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는 없고. 한강 작가 한 사람만 와도 뭐.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소설가 중에 엘리너 캐턴이라고 사실 저는 소설을 안 읽어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저 분입니다. 잘 모릅니다. 예, 예. 엘리너 하여튼 캐턴을 스카들 뭐 이런 분들 모시고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해보자 모시고.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일반인들은 우리 시민들은 이걸 그냥 뭐 포럼을 하면 참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래서 3일 하는데 3일 풀로 채우기보다는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 해서 첫날은 그 기조 강연 예.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일종의 그 섭외 시간 서로 교류 시간도 가지도록 해야 될 것 이게 같고. 예전에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좀 굉장히 크게 할 때 예. 이어령 장관이 좌장이 돼가지고 여러 뭐 인도의 뭐 철학자도 모시고 이랬던 경험들이 경주에서 좀 있었거든요. 아, 예. 이런 것들도 잘 좀 보시면 지금 이제 그 경제 예술 전당에서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둘째 날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럼을 진행을 하고 셋째 날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은 팸 투어 이제 외국 온 석학들 예. 유명한 분들을 경주의 주요 관광지를 한번 보여드리자 하고 예.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데하고 차이점을 두고 저희가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왜 서봉총 예. 발굴 작업할 때 그 스웨덴 왕자. 예, 황태자가 왔지 구스타프. 않습니까? 예. 예. 구스타프 황태자 왔을 때 직접 그 금관을 꺼내는 그 순간에 예, 같이 예. 참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벤트를 만든 거죠. 예. 그때 당시에. 근데 경주도 이번에 우리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금관이 나오면 좋지만은 금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발굴 작업하고 있는 데가 보니까 근천에 있는 그 아, 예, 예. 예. 그쪽이 저 금청리 금청리. 고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죠. 예, 금청리 고분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반월성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성? 있어서 예. 국가유산청에다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예. 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관. 예. 가능하면은 조금 자기가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다른 그 포럼하고는 다르게 경주만의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주 지금 띄워놓은 화면이 이제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대강 어떤 것이다 정도의 컨셉 정도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보시고 좋은 의견 제안할 거 있으시면 문화재단으로 예, 좀 주십시오. 의견도 주시면 예. 각각의 아이디어들이 또 좋은 의외로 또 우리 경주에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시는 분들이 예. 많이 아니면은 있으니까 이 외국에서 온 석학들이 예, 예. 반드시 해야 될 거. 가서 한 방문했으면 하는 곳도 예.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 제안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예,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예. 요런 행사, 이게 이제 원래 하는 행사 중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고, 이게 이펙의 부대 행사가 되고, 예.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경주예술전당을 한 달 정도를 좀 비워달라고 주최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CEO 서밋,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상공인들, 예, 예.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하겠다. 음. 에이펙 기간 중에.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그 예술전당 시설 개보수 어깨가 많이 무겁겠네.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예술의 전당 뭐 개보수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대공연장 화랑홀 예. 지금 한 1000석 규모인데 예. 1200석 규모로 200석 정도 정설이 예전에 뭐 사각지대도 많이 있다 이랬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시야 제한석이라고 하는데 예, 시야 제한석. 예. 뭐 이제 다 뭐 아시니까 드린 말씀인데 예술전당을 만들 때 한 1000석을 만들었는데 예. 거기 2층, 3층이거든요. 내부에서는 1층, 2층. 근데 2층에서 보면은 시야가 제한되는 공간이 많습니다. 아마 초기에 저희도 경주에서 이걸 만들 때 그 위층은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겠냐? 설마 그만큼 차겠냐는 생각했던 게 아닌가 좋은 짐작에 예.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시야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임시 방편으로 의자를 높이고 밑에 발판도 놔두고 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뭐 2층석이 돼도 인기 있는 공연은 매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내려보자. 작년에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예. 받아보니까 200석 정도는 늘릴 수 있다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현재 그 공간 안에서. 예, 큰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예. 그래서 그걸 서둘러서 하려고 하다가 에이펙 전에는 불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BTL 사업으로 이 공연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년 전에. 예. 그래서 5년 후에는 이제 회수를 합니다. 2030년이 되나요? 30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시설 좌석 증설 작업을 좀 해야 되겠나. 그러면 뭐 시간 좀 걸릴 것 시간이 같습니다. 좀 걸리는 문제고 예. 사실 이제 BTL이 종료가 되면 훨씬 더 자율성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시설물 관리나 이런 예, 쪽에. 예. 지금은 뭐 그쪽에서 다 하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관장이고 소유는 경주시로 돼 있고 또 시설 관리는 운영사에서 하고 그렇죠, 운영사에서. 한지붕 세 가족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늘 사실 이제 BTL 방식 자체가 건설 경기가 너무 죽었을 때 지방에서 이런 시설들 지으면서 사실은 큰 기업들 안 망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민간 기업에 네. 엄청나게 이득을 갖다 주고 장기적으로 보장도 해주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경주문화재단이 늘 애를 많이 먹었죠. 왜 시설비를 그건 처음부터 계약 조건이 그랬었는 건데 예. 맨날 적자 타령 나오면 BTL 거기에 나가냐부터 시작해서 예. 사실은 BTL하고 저희들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렇죠. 저희들은 건물이 콘텐츠 우리 운영할 뿐이고 건설되고 난 이후에 입주자거든요.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그게 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정책 사항으로 이렇게 그게 보면 지역마다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BTL 사업하고 그게 교육 쪽에는요 학교의 체육관 이런 데가 BTL로 엄청 들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신설 학교들이나 이런 데. 그래서 이제 그 거대 기업들 안 망하게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 BTL 종료 시점에 대비한 여러 가지도 뭐 어쨌든 대표님이 그까지 다 책임져야 될 건 아니지만 준비는 해야죠. 준비는 해나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객석을 증설하는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좌석은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겠죠. 15년 정도 지났고 새로 또 쭉 하다 보니까 편해지잖아요. 극장도 좋아지고 요즘. 일단 그 고급 클래식 공연을 하면은 소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격이라 그럽니까? 좀 이렇게 나사 부분이 좀 삐걱거리기도 하고 헐거워져서 좀 삐걱거리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좌석 교체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죠. 그건 구조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젝트 뭐 LED 같은 이런 그 장비들이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들의 그 눈높이는 높아지고. 경주 포커스는 돈이 없어서 그대로 합니다. 근데 카메라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동시에 해야 되고,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하면은 거기에 있는 인력들의 별도의 또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둬야 되겠네요. 근데 기존 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앞부분에서 대표님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지금 인터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제가 질문 안에서 못했던 말까지 합쳐서 정리 삼아서 우리 경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든 말씀 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주문화재단의 그 운영 목표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대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주예술전당은 주인이 시민들입니다. 언제든지 그 방문을 해주시고 또 시설 이용도 문의를 해주시고요. 물론 그 기준이 맞아야 되긴 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셨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의욕도 있으실 테고 또 한편으로 마무리도 또 나름 생각하시는 것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경주문화재단이 우리가 사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런 거에서 조금 진솔한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신 거였거든요. 예, 어느 고맙습니다. 정도 뭐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문자가 잘해야 더 많이 전달을 하는데 또 필요하면 또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그 녹화로요. 지금 그 오견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지금 행사가 많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경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맨날 적자라는데 사실은 이제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들어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인터뷰 목적은 뭐 네 번째 임기 축하보다는 그런 이해 폭을 좀 넓혀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한 인터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인터뷰가 부족하신 게 느껴지시면 댓글로나 어디로든 의견 주시면 또 충분히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